여러분, 요즘 AI가 너무 많아서 AI 뭐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 않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여기에서는 이게 좋다, 저기에서는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제가 4개를 전부 다 구독을 하고 있고 구독료로만 100만원을 넘게 써봤는데 사실 다 틀렸습니다. 최고의 AI는 없어요. 가장 좋은 사용법은 내게 꼭 맞는 AI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각 AI 툴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100만원씩 쓰면서 돈 낭비하지 않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조사해놓은 자료까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번에 AI 툴 4가지 총정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섭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가지 AI가 존재를 하잖아요. 챗 GPT도 있을 거고, 클로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퍼플렉시티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무료 버전으로 부족한데 결제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 거고, 뭐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런 애들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이거 내가 결제해서 써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실 겁니다. 월에 3만원인데 그냥 쓸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생각 드실 텐데 한번 제가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만 보시면은 각 AI마다 장단점과 이거 그래서 구매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챗GPT인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제일 유명한 AI라고 볼 수가 있어요. 쏟아져 나오는 AI들 중에서 그래도 입지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면은 챗GPT의 첫 번째 특징은 육각형 성능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없이 나름대로 전부 다 어느 정도 괜찮게 한다라는 거죠.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GPT-S를 통해서 챗봇도 생성이 가능하고 뭐 멀티모달 기능,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PDF, 뭐 문서 파일 이런 것들도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것과 심층 리서치 모드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또 음성 대화 모드까지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서비스를 해온 만큼 그 성능이 다방면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GPT-5가 코딩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ICPC라는 미국의 이제 코딩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수치상으로는 코딩을 뭐 제일 잘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일이 있다 그러면 GPT-5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누구나 뭔가 개발자처럼 개발자 도구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캔버스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코딩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동적 모델 라우팅이라는 건데요. 이거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알아서 모델을 선택을 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GPT-4.5까지만 하더라도 뭐 4.1, 4.5, 5.3, 5.4 미니, 5.4 미니 하이 이렇게 모델들이 진짜 많았고 각각 하나하나 전부 다 선택을 해줬어야 됐었는데요. 이제 GPT-5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쉬운 질문에는 그냥 빠른 모델을 써주고 어려운 질문에는 조금 더 심화된 모델을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GPT에서 이미지 생성이 가능은 하지만 사실 이게 많이 밀렸어요. 구글의 나노바나나라든지 아니면 C드림, 화려한 이미지를 뽑을 거라면 미드저니 이런 데들에 밀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웹 검색을 하면은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AI라는 게 옛날의 정보를 학습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진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GPT-5로 넘어오면서 무료 버전의 한계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GPT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료 유저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한도가 왜 이렇게 빨리 걸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업그레이드는 언제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플러스 요금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무료보다는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 프로 모델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플러스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은 하루 10메시지 제한에 자주 걸리는 경우에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지 생성이나 커스텀 GPT-S가 필요한 경우에 한번 운영해봐도 좋습니다. 이게 무료에서는 잘 안되고 유료에서만 제대로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코딩이나 복잡한 추론 작업이 필요해가지고 띵킹 모드를 자주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료 요금제에서 유료 요금제로 넘어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럼 이제 월에 30만원짜리 프로 요금제는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연구자, 개발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띵킹 모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용을 하시는 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추천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사용량 제한이 걸려가지고 업무 중단이 아주 큰 손실을 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일반적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GPT 프론티어 모델인 프로 모드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가 진짜 구글이 진짜 공격적인 속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검색 엔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제미나이의 첫 번째 특징은 무료 요금제가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건데요. 더 낮은 하위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의 경우에는 일일 사용 제한이 거의 없이 활용할 수도 있고, 제미나이 2.5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메시지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바나나라고 일관성을 굉장히 잘 유지해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는데, 그 이미지 생성 모델로 하루에 100회까지 가능하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용량 제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에서 100 AI 크레딧을 매달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걸 통해서 몇 개 정도는 우리가 VO3, 그러니까 동영상을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풀고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구글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특징 두 번째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통합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미나이를 구독하면 주는 것도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 구독할 즉시에 이제 2TB 드라이브 용량을 주고요. 드라이브 내부 작업을 할 때 이제 제미나이와 협업이 가능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제미나이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놓으면은 거기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을 찾아줘 라고 하면 파일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문서를 수정해줘 라고 하면 수정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할 때 AI가 대신 답변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텐데 유튜브 링크 인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제미나이는 아주 뛰어난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나노바나나는 비오 3.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살짝 언급했다시피 이미지를 생성하는 나노바나나, 정확하게는 나노바나나는 구글 내부 프로젝트명이고 제미나이의 이매진이 공식적인 명칭이지만, 이 나노바나나라는 건 저희 채널에서 다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이미지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다른 툴과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미지 생성 모델인 비오3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생성하면은 어울리는 사운드도 같이 생성을 해주는 아주 충격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야나두 이런 데에서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흑인하고 한국 할머니가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쇼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비오3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제미나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제미나이 현재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나 아니면 2.5 프로 같은 경우가 답변을 빠르게 해주기는 하지만 퀄리티나 추론 같은 게 GPT-5에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성능을 비교하는 지표를 봤을 때도 제미나이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딥리서치 기능에서 다른 AI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추론의 깊이가 얕다라는 점인데요. 뭐 기업 보고서, 학술형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다른 툴보다는 조금 더 뒤처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리미어 요금제가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비오3 영상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리미어 요금제가 거의 필수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36만 원이나 한다?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럼 이제 언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일일 사용 한도에 자꾸 부딪혀서 내가 프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자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연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의 2테라로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그럴 때도 이제 그냥 저것만 구독하면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용량의 문서 분석이나 연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 모델을 계속 활용해야 되니까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울트라로 업그레이드를 언제 하는가 라고 하면은 비오 3.1로 더 많은 영상을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프론티어 모델에 딥띵크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벤치마크 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뭐 실제로도 그렇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만, 그걸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울트라를 구독해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저런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 활용도가 높을 때 그럴 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클로드입니다. 아마 최근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는 AI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의 특징 중 하나는 요금제가 4개로 나뉘어져 있고 모든 요금제에서 사용량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모든 요금제에서 이제 소네트 4.5랑 오퍼스 4.1 모델을 접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무료 같은 경우에 이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료에 비해서 5배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스 요금제의 경우에는 프로의 5배, 그리고 맥스 얼티메이트라고 한다면 프로의 20배의 사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클로드가 다른 AI에 비해서 사용량을 굉장히 빠르게 소모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코딩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에서 모자라서 맥스에다가 맥스 얼티메이트까지 다 사용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클로드는
아주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체를 보여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해야 되는 그런 글쓰기들, 대본이나 뭐 메일 같은 거 작성할 때 클로드가 퀄리티가 높고 자연스러운 그런 글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실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GPT-5와 비슷한 이제 업계 최고의 코딩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개발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는 클로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만큼 클로드의 코딩 실력이 실전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티팩트라는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고, 아티팩트를 눌러서 거기서 대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대화를 할 때 아티팩트를 키고 대답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부에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클로드의 이제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단 요금제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결제하기 전에는 클로드를 진짜 제대로 사용해 볼 수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생성하는 기능이 없다라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클로드의 업그레이드 권장 시기는 굉장히 명확한데요. 특징별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요금제가 사용자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현재 요금제에서 사용량 한도에 자주 부딪히면 다음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무료로 사용을 해 보시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플러스 구독해보고, 그 다음에는 맥스 구독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나가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퍼플레시티입니다. 퍼플레시티의 경우에는 옛날에 SKT나 이런 데에서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퍼플레시티는 검색하고 연구에 특화된 AI 모델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한번 뒤에 특징부터 살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특징은 퍼플레시티는 자체적인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 뭐 오픈 AI의 GPT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이런 AI를 개발하는 데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와서 이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검색을 쉽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요금제에 따라서 각 모델들의 접근 권한과 사용량이 제한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제를 안 하면은 GPT-4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하면 GPT-5를 사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퍼플레시티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웹 검색을 합니다. 다른 GPT나 클로드 뭐 이제 이런 AI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학습되어 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만 해서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최신의 정보를 물어보면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퍼플레시티는 인터넷에 있는 그 정보를 긁어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실시간 최신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점에서 특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링크나 이제 인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모델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알아서 선택해서 답변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다양한 자체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퍼플레시티 랩스라든지 코멧 브라우저, 뭐 맥스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다른 모델을 빌려오는 거긴 하지만 이미지 생성 기능도 있고요. 업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딥리서치 기능도 존재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색용 AI이기 때문에 창작 작업에 약하기도 하고요. 안정성 이슈라든지 아니면 답변이 지연되고 중단되는 경우들도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질문에 검색해서 답변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걸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퍼플레시티는 언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료 요금제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다가 요금제로서 이제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심층 검색이 저는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이 딥리서치를 5회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최신 정보, 뭐 업무에 중요하다 이런 것도 괜찮고, 무엇보다 다양한 AI 모델을 비교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내가 최신 모델로 정말 정밀한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신 AI 모델을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프로 모델을 사용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요금제로 언제 바꿔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프로 요금제만으로는 사용량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때 뭐 당연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맥스 요금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모델들을 내가 진짜 우선순위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맥스 모델을 결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요금제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각 AI를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GPT의 경우에는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툴로 해결하고 싶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구글의 생태계를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추가를 하자면은 GPT가 너무 사무적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미나이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고, 클로드의 경우에는 섬세하고 완성도가 높은 글쓰기 결과물 혹은 코딩 결과물이 필요할 때 그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GPT를 뭔가 추론하고 이런 것보다는 검색 엔진 대신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확한 정보 검색과 리서치가 주목적일 때 퍼플렉시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무료 버전을 제한량까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현명한 소비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4개 전부 다 구독해서 월에 12만원이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각자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상세한 기능표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업그레이드 권장 시기를 자료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댓글에서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가 AI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AI 공포라고 불리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공포를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AI로 세상이 완전 쑥대밭으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꼭 이 시대에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술 발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기술 발전이 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산업혁명 시기에 권력자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AI가 인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활용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그 미래로 이제 앞당겨 가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놈은 뭐 하는 놈이지? 이제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도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